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볼게요. 건축 협정에 관한 문제가 27회, 28회 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건축 협정에서는 키워드 체결하고 폐지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된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지문 읽으면 전혀 손 못 댑니다. 뭐 전혀 모를 얘기들이니까 요행수를 바르시면 안 되고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서 체결하고요. 폐지라는 주제가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적용해서 건축협정 나오게 되면 체결, 폐지, 통합 적용. 그래서 다른 주제를 쫓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니까 체결 나와 있죠? 2번 지문 보니까 인가 중요치 않고요. 3번 지문 나오니까 키워드 뭐야? 3번 지문에 키워드 뭐야? 한번 봐봐. 3번 지문에 키워드 뭐냐고? 공고라고 돼 있죠? 그죠? 아니 이걸 키워드를 찾아내야 된다고. 내용을 보지 말고 뭘 안다고 내용을 봐요. 자꾸 봐봤자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금 4번 지문 뭐 잘 모르겠고 5번 지문에서는 키워드가 폐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은 체결과 폐지의 문제. 물론 이걸 벗어나서 출제할 수도 있겠지.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건 찍는 거니까. 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체결과 폐지와 통합 적용 이렇게 가는 거고 통합 적용은 건주 지하.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자, 체결 보니까 전 원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근데 과반수의 동의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았어. 그래서 건축협정에는 주제가 처음 나올 때는 제일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 체결할 때 어떻다고요? 전 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폐지 어디 있어? 5번 지문에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외우라고. 체결하면 뭐가 된다? 전원의 동의가 돼야 되고 폐지할 때는 뭐라고요? 과반수만 동의해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 구조지. 체결할 때는 싫다는데 그 사람 땅을 강제로 편입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협정의 체결은 전 원의 동의, 폐지는 뭐라고요? 과반수의 동의.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제 뭘 가지고 뽑아냈으니까 체결 갖고 뽑았으니까 앞으로도 틀린 걸 고르시면 뭘 갖고 폐지, 전 원의 동의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준비를 하는 거지.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 문장을 다 외운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시험 문제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건축법 같은 것은 진짜 복불복입니다. 준비할 때도요. 이 내용을 다 소화를 하는 건 여러분 뇌 구조 갖고는 절대 불가능해. 왜? 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21년째 약을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지문이 중간중간에 무지개 부작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목의 특성 때문에 어떻다? 이건 딱 포인트 몇 개 찍어가지고 슈브를 봐야 되지. 이걸 갖고 뭐 공고를 한다라든가 이런저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실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이 뭐냐면 못한다. 이게 결론이야. 이거는. 내용을 다 소화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책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인트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셔야 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미치겠다니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점점 도달하게 돼. 선생님 문제만 계속 하면 안 돼요? 닥치고 외우라고 하면 외워요. 계속 여기서 문제만 풀면 그럼 대가리가 터져요.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지문 5개를 다 알고 싶어져. 이해가 안 되지. 그럼 2개도 못 외우는 주제에 5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제일 못하는 입시 쪽에서 이제 가끔 이제 상담화 시간 할 때 그 학원 같은 데서 하는 소리가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착하게 살고 이런 얘기는 같은 거야.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확률상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일반론이라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입시나 이런 데랑 전혀 질이 틀려요.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찡을 대지 말고 시키는 것만 외워라. 이게 결론이야. 저는 지금 폭탄만 얘기고요. 좀 대구 시장이냐고. 왜 그래 찡찡거려 그냥.
봐봐, 이분 한 며칠 더 빨리 왔지만 매번 행복하잖아, 매번. 그래서 뭐 하나 배우면, 어머, 우리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소송을 걸어? 취소를 해? 해지를 해? 뭐 이런 연구하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문제를 보통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끼리 하는 소리인데요.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다. 어떤 문제냐가 중요해. 어떤 문제냐가. 제가 주요 출판사에 책도 써보고 등등 하는데 솔직히 대충 씁니다. 왜? 귀찮아서. 문제를 연글 열심히 해서 문제를 써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준다. 대충 써도 100만 원을 줘. 그럼 누가 열심히 쓰겠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쓰면 좀 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쓰는 걸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판단을 해? 다 개 돼지들인데. 출판사 사정의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 모르니까 페이지 두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이제 힘든 주제인 게 어떤 학원 강사가 문제를 썼다고 해서 그게 좋은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는 저처럼 죽으라고 연구한 사람들이나 이게 나름의 괜찮게 성의껏 썼구나 이 정도 판단하는 것이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킨 걸 외우라고. 건축협정 나오면 키워드, 앞으로 건축협정이나 키워드가 나오면 체결, 그 다음에 폐지. 체결은 전원, 폐지는 어떻다? 과반수.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체결 어디 있나? 폐지 어디 있나? 이걸 찾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또, 선생님이 계속 외우라고 하니까 어차피 문제를 계속 풀면서 외우면 되지 않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풀지 말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는 이유가, 저 이제 대구시장 앞으로, 부시장감이야. 그래서 뭔가 불만이 많아. 무슨 말씀이 아는데, 문제를 그냥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으면 그 파트의 문제만 몇십 개, 몇천 개를 계속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개, 몇천 개의 문제를 풀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요.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것만 외우시고 더 중요한 건 시험 문제를 이제 앞으로 보실 때는 그걸 찾아봐야 돼. 그냥 막연하게 보면서 어디 보자 이렇게 가면은 알았던 것 같이 말려버려요. 그래서 벌써 5분 세이브, 다시 가야 돼. 다시 체결. 건축협정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체결하고 폐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나머지 지문 읽어봐봤자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자 잡다한 얘기들을 볼까요? 공고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뭐 공고하고 말고 알리는 건데 큰 법적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체결과 폐지라는 키워드 요것만 잡아내시고 이미 지금 27회 때 체결 나왔거든요. 그럼 보나마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폐지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거다. 왜? 지난번 문제랑 똑같이 안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지문 4개를 다 틀리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폐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맥락은 똑같이 가게 된다. 해서 체결, 전원의 동의, 과반수의 동의가 폐지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읽어봐봤자 외울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금 이제 이게 어려웠다고 28회 때 나왔어. 27회 때 체결과 폐지라는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28회 때 문제에서는 이걸 훨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일 뒤에 있어서 다 읽어볼 것도 없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해서 답 5번 해서 말려버린 케이스야. 제가 이런 말 문제를 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아니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뭐 벙찐 표정이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답 몇 번? 5번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 28회 때. 그럼 틀려. 근데 매우 기뻐 시험 볼 때는. 아니 그것만 해도 남는 장사야. 어차피 이걸 못 외우니까. 통합 적용할 수, 자, 지금 이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패턴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미 건축협정은 27회 때 한번 나왔었죠. 한번 나왔었죠? 처음 27회 때 구성이 됐다고요. 그 전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28회 때 나올 때는 이게 출제위원 입장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꽈서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처음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결과론으로 건축 어디서 주, 자, 지,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 건주지에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답은 이제 3번인가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문제 현실적으로 풀지 못해요. 건주지에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하실 게 뭐라고? 요거랑 동일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주제가 있다고요. 거기서는 미, 주, 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걸 외우시는 거라고. 건주지하는 다시는 안 낼 거야. 똑같은 문제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건주지하 다시는 안 낼 거니까 앞으로 낼 수 있는 게 특별 건축구역에서 미, 주, 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보다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럼 특별 건축구역 관련해서도 자 옳은 걸 고르셔 틀린 걸 고르셔 할 때 무조건 그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뭐만 체크해야 돼?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 대상은 뭐가 된다? 미, 주, 공. 그래서 이 기출을 통해서 단순하게 답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루틴을 보는 거예요. 규칙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버치고 매치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 하여튼 자 가십시다. 어떤 문제가 나왔어. 박스형 나왔고 공법에서만 쓰이는 기법이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답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거의 규칙이야. 근데 28회 때 삑사리 났잖아요. 이런 문제를 제가 외우고 다닌다고.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옳은 걸 모두 고르시면 답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야. 단, 처음 나오는 문제가 그렇다는 거. 처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계속 2번, 3번, 4번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내용을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용. 자, 키워드 뭐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 문제 볼 것도 없어. 그냥 제풀시설실 들어가야 되죠? 제풀시설실 이건 많이 나온다고. 제풀시설실 지정문화재 있죠? 플랫폼 없고 시설 나와 있죠? 플랫폼이 있구나. 시설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4번 지역자치센터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제풀시설실을 외우는 게 포인트야. 제풀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 문제 볼 것도 없어. 그냥 문제 다 똑같으니까 제풀시설실은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 가끔 어디 보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개사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제풀시설실 내용 몰라도 문제 안 봐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문제 딱 지문 보는 순간 아 얘는 제풀시설실 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모르지. 자 보니까 나와 있죠? 플랫폼 없네요. 시설 중간에 나와 있죠? 시설 나와 있죠? 제풀시설실 나와 있죠? 그리고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적용 배제되는 거 제풀시설실 이렇게 갔다고. 이게 1번이 왜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풀시설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지금 7년 동안 2문제 나왔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점점점. 자, 지금 적용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볼 것도 없어. 그냥 제풀시설실에서 자, 플랫폼 풀 나와 있죠? 시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다? 모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요 7년 동안 3문제씩이나 구성이 됐으니까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단문형으로 구성하고 박스형으로 구성했는데 이제 지문 속에서 나올 거야. 점점점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돼. 제풀시설실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 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26회 27회 연속 나왔던 주제이고요.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다 찍어내던 그런 문제 중에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자 이런 식이어서 16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으로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거 답은 일단 16층 나와 있죠. 앞쪽 읽지 말라고요. 뒤만 쓱 보시는 거라고. 뒤에 16층 나와 있죠?
16층 나오고 있으면 어떻다? 이것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대신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2번하고 5번 끄트머리에 동물원, 식물원 나와 있죠? 동식물은 어떻다?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니까 4,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5,000제곱미터 있는데 이 연구소는 건물의 용도상 허용이 안 되나 봐요. 이걸 외울 수가 없다고,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한 문제를 더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바로 뭘 가지고,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가 된다? 동물원, 식물원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 이런 것까지 따지지 말라고. 어차피 시험 현장에서 이게 책을 들여도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해봤자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1분 안에 마킹하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무조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좀 또 어려웠어. 지금 보니까 29회 때 나왔던 문제, 3년 후에 다시 출제를 합니다. 보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죠. 외웠던 동식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류를 11개인가 되어 있는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것도 없어. 대충 찍으면 돼. 어차피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1번으로 구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관광 호텔이라는 게 있었죠. 숙박시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숙박시설은 일정한 경우에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게 되는데,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나중에 준다중이용 건축물로는 분류가 되지만은, 자,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이제 외우는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울 게 두 개야. 첫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 외우기 쉬운 동물원, 식물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뭐가 된다? 관광 휴게시설. 그냥 외우시라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종류가 10몇 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과 차이를 비교한 게 뭐라고요?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돼 있다고. 그냥 나머지 요건 따지지 말고 그냥 오늘 외워.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 뭐야? 동물원, 식물원. 이게 제일 무난한 문제. 그동안 자, 인 걸 고르시오, 또 아닌 걸 고르시오 나오는데, 아닌 것,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거 하면 동물원, 식물원. 지금 제가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 몰빵하는 겁니다. 이 종류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잡아서 끝자락 보는 거야. 한편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에서 관광 휴게시설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 문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관광 휴게시설이 포함이 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광 휴게시설은 어떻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왜? 이 문제를 본 제가 출제위원이 만약에 이 문제를 응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법조문을 비교해 보는 거야. 관광 휴게시설 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걸 고르시오. 이걸 답을 뽑았다고. 그럼 문제를 아예 구성할 때 뭐라고?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뽑는다고. 그리고 종류를 쫙 깔아버리겠지. 법조문 보고 찾아내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가 된다? 바로 관광 휴게시설. 이 방법밖에 없다고. 10몇 개씩 되는 걸 두 개를 막 비교해 가면서 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론을 요약하면서,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동식물로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뭐가 된다? 관광 휴게시설. 그냥 몰빵하는 겁니다. 이거 외웠는데 딴 거 나왔다고 짜증내면 안 돼. 그걸 내가 맞추면 그냥 용해지는 거야. 용한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원샷, 원캡 한 문제당 딱 하나씩만 캐치를 하시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잊어먹겠지만은 제발 생각하지 말고 경우수 따지지 말고 교재 찾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만. 아예 안 하기는 찜찜하니까 하나씩만 가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그 다음 검토드릴 주제. 자, 건축 법령상 실내 건축의 재료에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야? 모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20년 역사에 처음 나왔다고. 20년 역사에 처음 나왔다고. 분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틀리라고 무조건 내는 문제야. 겁주는 문제라고요. 야, 읽어보지 말라고. 뭘 안다고 읽어봐. 나 지금 한 30, 이거 문제야. 26회 때부터 문제를 풀었으니까 저는 한 30번에서 50번은 풀었을 거야. 몰라, 그래도. 패턴을 잡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건조지하가 삑사리가 나긴 했지만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답 몇 번? 5번. 이런 빡세한 문제 갈 때는 그럼 시험 볼 때 틀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틀릴 거잖아. 찍을 거니까. 찍어서 맞추는 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찍는 건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루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낸다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 없다는 틀렸다 이런 거 있었잖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속한다 옳은 표현. 그죠? 이거 돈을 따로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연구를 한 거라고. 이게 아니면 여러분 두뇌는 이걸 자체 건축법 하나도 1년 내내도 소화를 못해요. 외울 양이 많아서. 분수를 알아야 돼. 이거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 발 담고 중개사증을 따볼까 했던 그 생각이 제일 못된 생각이야. 근데 이제 발 담갔어. 그럼 무조건 증을 따야 돼. 제가 아까도 어떤 분 보니까 이 건물에서 3년째인가 4년째 보는 분이 있어. 매일 아침 되면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웃을 일 아니에요. 그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까? 모르지. 실력이 쌓였으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한 과목만 할 때도 이걸 다 못 외운다고. 그럼 일반 수험생들이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우리는 비장인 보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답 몇 번? 5번. 그래서 시험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원래 답은 아까 3번이야. 근데 5번 찍고도 회심의 미소를 지어. 와우. 오늘 모두 고르시오. 와, 이거 5개 맞추면 이게 벌써 몇 점이야? 거뭇해. 아니, 그것만으로도 성공하시는 거라고. 시험 볼 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난 죽었다 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으면 죽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시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따고 싶으니까 스트레스 자격증을 그냥 시킨 대로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20년간 이거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시킨 대로. 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자, 패턴. 이 문제는 저도 모르는 거고 어떤 학원 강사도 알 수가 없어요. 시행령에 있는 걸 무작위로 다 뽑아낸 그런 문제니까 손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설명도 안 드렸잖아요. 왜? 이건 설명 드릴 만한 가치도 없어. 왜?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출제 비중이 2번 나왔으면 설명을 드려요. 근데 외울 수도 없는 영역. 그래서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다시 갑시다. 자, 동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 포함 안 되는 게 동식물은 포함되는 게 관광, 휴게, 시설. 요렇게만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설명도 안 드려요. 자,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을 해서 자, 얘도 이제 간간히 많이 나오는 주제죠.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제주. 정확히 외워야 되죠?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 계단 해서 답은 몇 번? 4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기둥에 대응해서 빨간 기둥, 파란 기둥, 사이 기둥, 온갖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보에 대응해서 작은 보, 싸가지 있는 보, 없는 보 이런 게 쭉 나온다고. 법에 보면은 이게 온갖 아닌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지.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오버 해갖고 큰 보 이런 거 없어. 바닥, 뭐 최하층 바닥 이런 게 아닌 게 나온다고요.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모두 고르시오 나와 있죠? 네. 자, 이 문제는 근데 일단 답이
5번이 아니에요. 자, 외웠던 거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죠? 주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죠? 내기 바버 지주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아닌 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디귿 리얼에서 답 몇 번? 3번. 자, 근데 지금 옳은 걸 모두 고르셔야 했는데 답이 3번, 자, 5번이 아니죠? 왜 그래? 앞에 이미 나왔잖아. 앞에 이거 24일 때 한번 문제 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문제를 구성했는데 처음 내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건 이제 옳은 걸 모두 고르시면 답 5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한번 냈잖아요.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앞에 수험생들이 출제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험생들이 자기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최소한 인간들이 기출문제에 다뤄졌으면 당연히 그건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차 있는 거야. 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출문제부터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약간 올려가지고 인거 아닌 거를 섞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제 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고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아까 뭐 실내장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답을 5번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건 이제 모두라고 해서 100%가 아니라 처음 나오느냐 아니면 두 번, 세 번 나오느냐 이 싸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건축협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27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오니까 건축협정 파트를 사람들이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조주에 약간 흔들어서 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걸 하게 보다 보면 완전 심리전이에요. 심리적인 싸움이고,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공식적인 시험을 몇 번 출제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딱 그 상태였거든. 문제를 내는데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러면 기존의 기출 문제를 짜기 있기 위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으로, 그리고 이미 한번 문제가 됐으면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약간 흔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중개사 시험 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이제 살펴봐야 될게요. 자, 건축물의 면적, 층수의 산정 방법. 자, 봐봐! 뒤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든 문장을 볼 때 뒤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맞죠? 산입한다는 틀렸죠? 그죠? 아, 외웠잖아. 그냥 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야. 기업번은 맞죠? 옳은 걸 고르면 기업번은 맞아야 돼.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리을번은 빠져야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또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가는 거라고. 기업 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틀렸죠? 이건 따로 지식이 필요한 거죠?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야. 자,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 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건 루틴, 문맥으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좀 이따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은 문맥이 맞아요. 근데 이건 출제면적 워낙 많았던 지문이기 때문에 포함한 데서 니은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될 테고, 디귿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때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서 기억 디귿 어렵지 않았었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테크닉은 뭐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거부터 세팅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 기억 디귿 해서 답은 2번.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바닥 면적 산정 방법도 틀린 것을 29회 때 나왔어요. 자, 그럼 끄트머리 한번 보는 거야. 자, 먼저 2번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맞죠? 3번 산입한다 틀렸죠? 산입한다 틀렸죠? 4번 지문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5번 지문 산입한다인데 앞에 노대 나와 있죠? 노대 등은 1.5m를 벗어난 뛰어넘는 그 면적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1번 지문 모르겠어요. 모르면 막히지 뭐. 대충 봐. 답이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때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어떻다? 산입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산입한다가 일단 틀렸다는 거야. 근데 3번, 5번을 보니까 3번은 확실히 틀렸고 5번 보니까 노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
했었잖아요. 1.5m 뛰어넘는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문장 보지 말라고 그랬어. 봐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이 문장을 한 6초, 7초 만에 해결해 낼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이고 내 점수라고. 그걸 뛰어넘는 문제들은 맥락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설령 함정을 팠다 할지언정 그걸 쫓아가시는 건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지금 10초, 5초에서 10초 안에 다 끝내. 5초에서 6초. 현실적으로 5초에서 6초 안에 다 끝내야 돼. 근데 우리 민법도 그렇고요. 이 지문들이 길어가지고 5초에서 6초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죽으라고 읽어. 그냥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거는. 읽을 수 없는 거 안 읽는 거야. 어디만 가는 거야? 뒤에만 딱딱 끊어가는 거야. 5초에서 6초 만에 읽어야 된다고요. 문제도 읽어야 되지. 그죠? 일반적인 얘기가 문제 읽어야 되죠? 그죠? 문제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5초에서 6초, 최소한 10초 걸린다고. 웬만하면 10초 걸려. 그럼 지문 5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초가 걸려버리면 1분이 오버가 돼. 또 긴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5초 안에 쇼부를 봐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외워야 돼. 외운 다음에 그걸 찾아가서 찍어내는 것이지, 보고 나서 이해하고, 요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전혀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이거 알았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 가면 막 미쳐버리지. 필로티가 뭐지, 씨다.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지랄이야. 공동주택 지상층에 조경, 공동주택 아파트에 조경을 뭐 설치하면, 왜 조경,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거야. 이게 무슨 의미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가짜 다락은 좋다. 산입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식 보는 거 아니에요. 루틴 패턴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그 다음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보니까 끝머리 겁나 길죠?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읽지 말고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항상 문제 길어지면 물음표를 봐야 돼. 물음표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봐야 돼. 우리 외우셨어.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은 뭐라고요? 연면적을 층수로 나눈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바닥 면적이라 부른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딱 한 번 나왔지만은 혹시 모르니, 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소화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적률이 150%. 그러면 자, 아까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뭐가 된다? 용적률. 이래 갔었죠? 대지 면적이 160이고, 자, 150%면 1.5입니다. 1.5를 하게 되면 240제곱미터가 나올 테고, 이때 층수가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층으로 나누게 되면 각 층당 얼마? 80제곱미터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해서 80제곱미터.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1번 지문요. 아직 공부 안 하고 좀 이따 체크할 주제인데, 자,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30 미만일 때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지식 묻는 겁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 패턴 갖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 그래서 뒤에서 볼 텐데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해서 수선 변경할 때 그 규모 3시리즈입니다. 30제곱미터 또는 3개 이런 것들을 이상이 됐을 때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일단 1번 지문은 오른편. 2번 어려웠어요. 자,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 나와 있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아주 까다로웠던 패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16년 만에 처음 나왔던 문제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 지하에 사무실, 점포차고, 창고는 어떻다?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점포차고, 창고도 어떻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할 때 지하 상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건축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하 상가 어떻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한장하는 거예요. 3번 점은 해당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막다른 도로 몰라. 자, 고층 건축물 알겠다.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해서 옳은 거.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건 1번하고 5번은 단순 암기 사안이고요. 나중에
반복하실 주제이고, 자, 이게 이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패턴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지금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관련이 없어요. 뭐냐면 계속 시험에 내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번 지문만 공부를 기존에 이 문제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들은 이 얘기하고 1번하고 5번만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공부한다고 해봤자 첫 번째 마음기 못하고요. 두 번째 해봤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테고요. 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건 결국은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가 다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거는 바로 비교할 게 뭐라고요? 이 문제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제풀 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제풀 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아까 기억나시죠? 제풀 시설실,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플랫폼, 각종 시설, 수문 조작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세 문제 있었죠? 제풀 시설실 세 문제 나왔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고. 제풀 시설실이 계속 나오니까 적용 배제 건축물을 갖고 논하니까 그럼 건축물이 뭐냐?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거 하나 설명드렸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숫자 물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신고 대상 공작물을 물어보네요. 신고 대상 공작물. 자 2, 4, 6, 8, 30. 그 중에서 우리 외웠던 거 오늘 외웠던 게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나머지 다 뭐야? 6m를 넘는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 봐야 돼? 앞을 쳐보면 뒤죠? 뒤를 먼저 봐야 돼요. 뒤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외웠어도요,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작살납니다. 헷갈려 버린다고.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쉬웠는데, 담장, 아까 2m를 넘는 옹벽 담장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보지 말라고 읽어보면 외웠던 게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옹벽 담장은 어떻다? 2m를 넘을 때 어떻다?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 4번인가요? 해당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된다고. 외웠던 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탑, 광고판은 얼마? 4m를 넘는 이라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지문 배치되는 순서로 추적하시면 안 되고 외운 순서에 따라서 대입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축조 신고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탑 등 이런 건 뭐가 된다? 6m를 넘는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 8m를 넘는 고가 수족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워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뒤부터 보시라고. 모든 문제 지문을 볼 때 무조건 뒤부터 보는 훈련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앞에서 숫자 깔아버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 정도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지금 보니까 공작물,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갑시다. 자, 옹벽 담장 나와 있나요? 아까 담장 나왔으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뭘 뽑아? 옹벽 해서 2m를 넘는 어떻다?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광고탑, 광고판 나와 있나요? 없네요. 각종 탑 시리즈는 얼마? 6m를 넘는. 광고탑이 아니면 각종 탑 시리즈는 얼마? 6m를 넘는. 장식탑, 굴뚝, 철탑 다 6m를 넘는. 자, 얘가 아니구나. 그죠? 그죠?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나머지 튀어나온 것들은 다 뭐라고? 6m를 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탑 등은 6m를 넘는데 4m니까 이것은 어떻다?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하 대표 30제곱미터를 넘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계속 외우시는데 더 중요한 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읽어버리게 되면은 완전 말려버립니다. 머리가 완전히 핑핑 돌기 때문에. 그래서 2, 4, 6, 8, 30이라고 하는 거. 2m 넘는 옹벽 탐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각종 탑이나 굴뚝 같은 거. 딱 여기까지만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실 것. 자, 우리가 2, 4, 6, 8, 30에서 전체를 5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외울 때는 항상 분수에 맞게 3개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렇게 가셔야 돼. 미련스럽게 5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순간은 알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신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 최소한 2, 4, 6이라도 외우셔야 돼. 2m 넘는 옹벽 탐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나머지 튀어나온 것들 다 얼마? 6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자, 이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외웠던 거 경일 후보 비백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게 나왔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층 이하 얼마? 3년 이내. 요것만 외우시자고 그랬어. 20회 때 나왔던 주제고요. 지금 이 문제가 28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또 낼 수도 있겠지. 박스 쳐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공작물이 아까 언제 나왔었냐면 자 27회 때 공작물이 27회 때하고 30회 때 출제가 됐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28회 때 출제가 됐던 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여기서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그리고 나서 허가대상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을 또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숫자 있는 것만 정확히 외우자. 우리가 외웠던 숫자 경일 허보 비백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얼마?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자 야외 흡연실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 이상. 지금 외우라고. 지금 마킹해놓고 다음에 외우지 말고 경일 허보 비백 해서 이거 어려웠어요. 자 일단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 얘기하는데 몰라. 숫자 없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 있는 거 보니까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나와 있죠. 대충 봐. 외운 것만 체크해서 보시는 거야. 앞에 수식어 이런 걸 보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를 못 외우니까 비닐하우스 얼마? 100 이상. 100은 그럼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조립식 구조는 주거용 가설 건축물 20제곱미터.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었어.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은 얼마? 50제곱미터 이상. 이제 5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숫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외운 게 뭐야? 2개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와 있죠? 이런 게 없다고.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를 주거용 가설 건축물 20제곱미터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자 경일 허보 비백 다시 경비용 가설 건축물 얼마?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 이상. 이렇게 갑니다. 단순화시키면 돼. 이걸 꼼꼼히 해서 용도적 따지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경일 흡보 비백도 똑바로 못 외우니까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경일 흡보 비백. 만약에 이게 용도 지역 이딴 걸 갖고 장난을 쳐버리면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 경일 흡보 비백만 오늘 뒤지게 얘기해도 이것도 줄줄 못 외워진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야지만이 풀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자, 몇 개 포인트 잡아내서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자, 그 포인트를 찍어내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일 허보 비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은 자, 잠시 끊었다가 이제 건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